네, 내용은 박원경 기자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중국 이야기도 봤지만 중국도 이제 자신들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미국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래서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입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2,000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는 건데요. 1,000원짜리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1달러였던 게 0.5달러가 되겠죠. 100% 관세가 부과돼도 그만큼 가격이 오를 텐데 그래도 1달러가 되는 거라 관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였던 2018년에서 19년에도 관세 전쟁이 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중국이 당시 위안화 가치를 11.5% 떨어뜨려서 관세 인상 부담을 3분의 2 상쇄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약달러,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을 좌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자본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환율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관세와 같은 무역 제재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뉴욕 김범주 특파원 리포트도 봤지만 당장 이제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그 피해가 오고 있고 이렇게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이걸 계속 좀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인 거죠? 네, 일단 미국 내에서 반발이 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전미 제조업 협회는 관세가 미국 일자리를 위협하고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미국 상공회의서도 미국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실세로 떠오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관세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선임 고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내부 균열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중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내년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에서 반발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당장 우리도 25% 관세를 적용받게 됐고 아무래도 이제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쪽에 좀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좀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에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이 됩니다. 25%의 관세 부과로 자동차 대미 수출이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6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단 대미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대책입니다. 제조사의 할인 금액에 비례해서 전기차 보조금 비율을 높여서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새로 차를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를 깎아주는 것도 필요하면 연장하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을 위해서 정책 자금 2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박원경 기자였습니다.